자, 그야말로 전청조 쇼크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이렇게 속보가 딱 휴대폰에 떴더라고요. 전청조 스토킹 혐의로 체포. 네, 이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 오늘 새벽 1시 9분에 성남시 중원구의 이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요.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을 두드리고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. 이 전 씨가 나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까지 해서 이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. 경찰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. 이 전청조 씨는 남씨 가족이 신고한 직후에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받고 있던 사이에 그 집안으로 들어가려고까지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요. 당시 남씨 역시도 이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이 체포 직후에 신원 조회를 했는데 전 씨 주민등록상 뒷자리는 2로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성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. 전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에 일단 새벽 6시 20분에 우선적으로 석방을 했습니다. 이후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고요.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 반복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려질 예정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은 이 남현희 씨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송파 그 고급 주택, 고급 아파트로 찾아와서 야, 현이야, 너 정신 차려. 너 지금 속고 있어. 지금 막 설득을 하는 장면이에요. 그렇죠. 어제 뭐 전 매체에서 우리 사건 반영으로 해서 보도가 됐죠. 그래서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저기 송파구 고급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저기서 아마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. 파라다이스 그 재벌이라 했죠. 예. 손녀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전청조 씨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보도되는 것 중에 거짓 진짜 뭐 어떤 거 있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도 있고 거짓도 있다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. 그 이후에 남현희 씨가 실망을 하고 성남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렸고요. 전청조 씨는 또 이것을 또 찾기 위해서 집에 뭐 찾아왔던 걸로 보이고 찾아옴으로써 스토킹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소장님 이게 진짜 저희가 전하면서도 와, 이게 도대체 뭘까? 뭐?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를 사기로 봐야 될지 뭐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될지 이게 혼합된 건지 참 관심이 많으시죠. 네,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이 남현희 씨가 이런 제보나 이런 진실을 다 알고 나서까지도 거짓말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남현희 씨의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사건을 알고 나서 이 전청조한테 얘기를 했대요. 솔직하게 얘기해라. 재벌 혼외자 아니어도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. 내가 그냥 평생 그냥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엉엉엉엉 울면서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막 엄마랑 전화하는 척 하더니 예. 엄마 도대체 날 어디서 났어? 막 그러면서 엄마가 뉴욕이래.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도 숨겨져야만 하는 존재였다. 그러면서 제발 아버지가 네 존재를 알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남현희 씨가 나중에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그룹 그 창업자가 전낙원 전낙원 회장인데, 그러니까 워낙 이 파라다이스 그룹이 이제 뭐 은둔의 경영 뭐 이런 걸 많이 했던 탓에 유독 이렇게 이런 뭐 불미스러운 일에 자꾸 이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. 그 낸시 랭씨 전 남편도 파라다이스 그룹 그 오너 일가를 뭐 팔았단 말이죠. 다 사실 무근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그 파라다이스 그룹에서도 입장문을 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. 야, 진짜 이게 참.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지금은 남자다. 자, 이 드러난 의혹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성별에 관한 얘기였는데요.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현희 씨가 이 전 씨가 원래 여성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지 여부가 세인들의 커다란 관심이었죠. 근데 본인이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알고 있었다. 성전환자다. 그러지만은 나는 결혼을 갖다 결심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
전창조 씨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1로 시작되는 거, 2로 시작되는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말이죠.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임신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 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10개를 줬는데 그 임신으로 다 나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동생이 준 것을 해보니까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. 근데 이게 우리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뭐 어떤 그 정자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도 그래서 본인도 자기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. 그래서 사실 그 뭐 직접 테스트기가 두 줄이 뜨니까 자기는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전 씨가 준 10개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손을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산부인과 가서 그러면 한번 직접 진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극구 이 전 씨가 말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그런 그 낌새가 있다라고 봅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남현희 씨의 이 나도 당했다라는 방금 들으신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남현희 씨가 저희가 뭐 피해자를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본인도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고 아이의 엄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내용에 대해서 뭐 임신 테스트기가 이렇게 해서 나도 뭐 당했다, 속았다 이 주장을 또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, 좋습니다. 일단 이제서야 알았다. 네,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온 나라, 온 매체가 아니 남현희 씨 그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반응은 법적 대응하겠다였어요. 네, 그런데 이제 알아차린 계기가 그 과거 사기 피해자 중에 누군가가 이 남현희 씨를 찾아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내가 당신 이름을 믿고 전 대표한테 투자를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전 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. 또 남현희 씨의 조카 역시도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남현희 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를 이유로 전 씨에게 3차례에 나눠서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. 당시 전 씨는 남현희 씨의 조카한테 내가 운영하는 상장회사에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전 씨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체가 뭔지 똑바로 밝히고 있질 않아요. 매번, 자, 특히 매번 막 정체를 바꾸고 정말 팔색조 마냥 그러면서 막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. 자, 지금 녹취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전청조 씨가 1인 3역을 합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친구셨어요? 친구된 지 얼마 안 진짜요? 되기는 했는데, 네. 근데 뭐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, 전청조 씨한테? 뭐 어떻게 연락 받은 건 아니고요. 네, 근처에서 제가 카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. 대표님이 아니세요, 지금? 예, 그 제가 어떤 분이신지?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연락이 많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, 네,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난 언니 걱정되고 형부도 걱정되고. 자, 어떤 분이 팔색조를 모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본인이 3명의 역할을 하면서 디스패치 기자랑 통화하고 또 누구랑 통화 이 짓을 한 겁니다. 거의 뭐 사실은 알겠는데요, 보니까 저는. 진짜요? 동일해 보이는데 사실은. 네. 자, 이 기자. 네,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로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3명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 디스패치 기자들이 알고 있는 전청조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 번호에서 걸려오기도 하고 또 전청조 씨가 다른 사람이랑 한 전화통화 녹음을 받기도 하고 한 내용을 지금 들으신 건데요. 그때마다 이 전청조 씨의 번호를 쓰고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정체도 또 목소리도 달랐다는 겁니다. 제보할 게 있다면서 전화를 해온 한 사람은 내가 전 씨의 여성 지인이다, 제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게 첫
번째 통화 내용이고 또 다른 기자가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요. 이 다소 근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전 대표님이랑 일하는 실장이다. 이수진이란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전청조 씨의 개인 전화번호는 맞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게 마지막으로 들으신 게 남현희 씨의 후배가 직접 저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전 씨랑 통화를 한 그 녹음입니다. 그때는 전청조 본인이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. 자, 결국 모든 상황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로 흐르고 있어요. 자, 그 증거 중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전청조가 기자 알바 대행을 썼다는 겁니다. 그 알바를 했던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.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 척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서 뭐 전청조 대표님 맞으신가요?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?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혹시 사실인가요? 뭐 그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뭐 얼굴 없는 회사의 CEO라는데 뭐 이게 맞는가요? 뭐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좀 화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, 뭐 식사 중인 거 안 보이냐, 좀 나가달라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계속 다 대답 안 하겠다 이러면은 제가 결국에는 이제 죄송합니다, 제가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, 제 방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. 자, 소장님,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. 전청조가 이제 남현희 씨랑 식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알바로 고용한 그 기자 대행 알바생이 와서 아니 혹시 그 재벌가 그분 아니십니까? 이러면 밥 먹고 있는데 저리 가, 뭐 이런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, 지금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접근임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뭐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했죠. 너무 대담한 사기극이라서 이걸 드라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극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요. 그때 이제 뭐 남현희 씨도 있고 또 20대 여자 남자도 있는데 하는 사람은 사실 이거 들통날 것 같다, 좀 어색하다라고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정도의 연극을 하면서 사기를 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남현희 씨도 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가? 이런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정리 질문을 드릴게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너무 많아, 진짜 사기 행각이. 예, 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. 전과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여러 번 전과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사기를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났어요.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이 이 전청조 씨를 고발을 했는데 고발 내용도 사기 미수 사기죄입니다. 뭐 그 내용 아마 제보를 받은 거겠죠. 어떤 여성한테 나 호텔의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요구를 했는데 돈은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기 미수가 된 것 같고요. 또 이 어떤 뭐 재벌이니까 도와주니까 또 스페셜 강연 같은 걸 좀 해서 컨설팅 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서 한 8억 원 정도 금품을 건넸다고 해요. 그것도 이제 사기죄로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제가 오윤선 교수님이 방송 시작 전에 저희랑 이렇게 뭐 사담을 좀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연구 대상이다,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예, 왜 그러냐면 이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한 그 여성의 사기범과 그리고 사실 또 이 그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남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로 해서 굉장히 알려진 그런 분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참 이해를 할 수 없는,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이 장르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, 정말 코미디인가 막장 드라마인가 아니면 사기 범죄 사건 드라마인가,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사기 행각이 뭐 이제 발각이 되고 난 이후에도 속이려고 든다든가, 아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기자를 갖다가 알바를 써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일종의 그 리플리 증후군의 어떤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연극성 성격 장애의 어떤 경향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요. 사실 계속적으로 본인이 거짓말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인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행동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거짓말이 생활의 일부를 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말 이 피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, 정말 그 유쾌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부정적 경험을 갖다가 경험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
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.